때문에 그때 이제 참여정부 이게 페미들은 물 들어올 때 노졌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를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 초대 장관이 한명숙이었고 쭉 그래서 계속해서 성매매 특별법도 여기 성폭력 처벌법 계속 만들면서 참여정부 들어서 이게 파이가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강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점점점 이제 노화 상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나는 쟤네도 이제 끝나나 했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영페미를 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페미니즘을 띄워가지고 그 영페미가 주로 몇 살 때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페미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20대 대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여학생들도 있고 그 해화역 시위에 나왔던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도 되게 많았거든. 왜냐면 걔네들이 그 해화역 시위에 갔다 와서 막 그 인정 올리는 거 보면은 중학생, 여고생, 대학생 주로 그런 또래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대 교체 성공했구나. 실제로 세대 교체 성공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여성단체나 이렇게 다 가보고 가면은 다 젊어요. 이 활동가들이. 다 그냥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딱 투블럭 치고 그래서 세대 교체 성공했구나. 제가 있었을 때 애들이 이제 저랑 동갑인데 40대 중반인데 그러니까 이제 386에서 40대도 돌파하고 20대까지 다 세대 교체 완성을 했다는 거죠. 또 그 똑같은 애들 그래서 그 우파는 이런 걸 알고 있을까? 근데 이제 야금야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아카이브사 판다 빼먹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는 자금으로도 버틸 수 있는 정도가 그렇죠. 돈으로도. 네, 그래서 이게 조직이라는 게 다 돈으로 굴러가는 기본적인 돈으로 굴러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금을 받고 사업을 또 만들고 그게 있는 단체 없애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만들긴 쉬워도 없애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돈을 받다가 안 받는다는 거. 어떤 수단을 썼으라도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실적이나 일지를 쓸 때 오늘은 누가 성폭력 상담을 하고 그 실적이 없으면 예산이 끊어지니까 이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도 있고 그래서 대전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김소연 그때 시원이 하나 그냥 적발해서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되게 많아요. 그런 비리가. 그래서 너무나 권력이 사람 우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네. 그리고 무슨 성폭력 상담소 센터장 또 이렇게 보통 20명 규모로 해요. 한 센터에. 그러면 센터장 급여가 500만 원이에요. 그 연봉 한 8천 되겠네요. 네, 500만 원이고 상담원들이 일하면 자기는 어디 법무부, 교육부, 위원회 다 쫓아다니고 회의해서 회의 수당 챙기고 강의 다니고 이게요. 이 시장이 말도 못하게 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적설적으로 보면은 2000년도 이제 백인위원회 때는 이 거물급들 다 빠져나갔는데 그때 빠져나간 사람들에서 이번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윤택 씨죠. 문재인 친구. 그때도 이거 나왔는데 안 걸렸거든요. 고은시인 다 빠져나갔는데 이번에 걸리고 박원순 안희정 걸려드는 거 보니까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지니까 그래도 저런 것들 잡는 건데 이제 잡는 방법이나 방식들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좌파 정부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2017년 대통령 되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드디어 여성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막 이 페미니즘이 하고 그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자기들 발등을 찍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은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발등 찍어요. 그래서 너무나 키워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찌르는 거예요. 박원순 오거돈 다. 안희정이. 그 중에서 솔직히 이제 안희정권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도 싸웠을 때랑 비슷하게 제가 보는 기준은 우리 성폭력이 아닌데 이제 그걸로도 감옥에 집어넣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왜냐면 그때도 서로 성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2000년대 논쟁이 그거였는데 그때 이제 이 노빠 이 여성
권력주의자 논쟁이 사귀었는데 이거 분명히 사귀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가보니까 이게 사기쳤다 자기를 이게 네. 성폭력이냐 뭐냐 가지고 했었을 때 싸운 네, 건데 지금 네. 제가 볼 땐 지금 저 안희정 건은 그 건이거든요. 네. 그 건이지 네. 위기에 의해서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막 붙잡아서 갔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사귀고 나서 보니까 저 인간이 권력으로 날 데리고 놀았는 이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거까지 법적으로 처벌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이제 그렇게 딱 워딩이 되어 있죠. 이제 웬만하면은 어느 회사의 사장과 뭐 여기서 사귀는 순간에 뭐 무조건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거죠 뭐 그냥.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계라는 조금 직급이 높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옷깃만 스쳐도 성추행인데 뭐 어떻게 뭐 아니 뭐 둘이 사귀었는데 1년 뒤에 여자 입장에서 기분 나빴다고 하면 성폭력에 걸리는 거죠. 네, 네. 이제 그걸 이제 관철시킨 거지 페미니스트들이 그래서 안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저는 뭐 안희정, 박원순 사실 자업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참 그 공통점이 많죠. 우선 첫 번째 남성 페미니스트였고 입 그리고 많이 나불댔죠. 예, 예. 여성주의 정말 많이 떠들어댔지. 네, 그리고 사실 안희정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페미니즘 책들도 막 소개하고 막 그래서 제가 속을 뒤집어놓고 막 그랬는데 또 지자체 단체장이었죠. 응? 그리고 비서를 이제 어떤 그런 뭐 말하자면 둘다 비서죠. 네. 위력이 한 그리고 여자 때문에 신세 한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네, 감옥에 있고 뭐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죠. 분명히 그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박원순과 종이는. 그러니까 안희정이나 박원순 같은 사고는 비서를 자기들이 늘 운동할 때 이게 막 한 명만 있겠어요? 맞아요. 늘 자기 그 예.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내 운동 대의를 위한 그냥 희생돼도 괜찮다는 예, 예. 이 사고방식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예. 그래서 그때 2000년 그때 백인위원회 그 사건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낮에는 동지, 밤에는 여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 문화가 그대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게 이제 페미닌까지 키워나가지고 그렇죠. 그 운동권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릇된 성 마인드죠. 네, 여성을 이제 그냥 희생시켜버리는 예. 도구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터져나온 거죠. 우리나라 지금 남자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게 뭐냐면은 페미니즘 운동하고 미투 운동이 같이 한꺼번에 와버린 거예요. 그 서구는 페미니즘 운동이 오래됐잖아요. 150년씩 막 올라가는데 여성 그 프랑스 혁명 뭐 인권 선언부터 근데 그래도 쭉쭉쭉 그 맥락이 있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미투 운동은 딱 사실 여성 운동도 아니에요. 페미니즘 운동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돕는 운동이었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냥 큰 파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의도에 이제 기반이 있다 보니까 회사가 여의도에 있는 각종 이제 저쪽에 이제 국회 쪽도 그렇고 그쪽 건너편에 이제 증권가가 많잖아요. 그럼 여의도 안에 있는 이른바 노래방이나 바나 네. 회식하고 네. 이제 많이 부딪혔는데 제가 최근에 여의도에서 네. 남자가 회식하면서 같이 오는 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투 터지면서 네. 여의도에 있는 웬만한 회사들은 펜스룰이죠. 여자 회식 같이 안 해. 네, 네. 그거는 확실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네. 따로 오더라고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펜스룰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거예요. 이게 하나 터지면 이 네. 조직 하나가 날아가거든요. 이게 네, 하나 네. 터지면 네, 피곤하니까 땅을 떠나가지고 네. 그리고 뭐 여성 직원들도 뭐 같이 따라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고 예전부터. 네. 그래서 이게 딱 갈라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사실 또 요즘 그 이렇게 이제 20대 이런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회식 문화나 이런 걸 또 좋아하지 않아요. 아 원래부터 안 좋아했어요. 네. 여자들 치고 젊은 직원 치고 회식 문화 좋아하는 여자는 없었는데 네. 따라가다가 이제 이게 없어진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남자들이 어쨌든 20대 여성들이 어쨌거나 이 페미니즘이라는 세례를 받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페미니스트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보니까 외신 보니까 이제 이 주로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펜스를 해서 자기는 여자랑은 사적으로 안 만난다 해서 이제 미국 여성단체들이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레디컬이나 제가 볼 때는 이제 리버럴 계열 같은데 리버럴이 아니라 한국에서 따지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저 좌쪽 리버럴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너 정도의 부통령이 사적으로 여자 안 만나기 시작하면은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께서의 공적 업무를 할 텐데 그 업무 배제다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 피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은 높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단체장이나 어떤 그럼 여자 비서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웬만하면 안 뽑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성계도 어떤 그게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여성 할당제 할당제를 주장하는 거죠. 한쪽으로는 또 요구하면서 계속 이제 그 파일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